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까지 함께하는 정혜원입니다. 요즘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할 만큼 했다 싶은 나이에 비로소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조용히 짐을 싸는 부부들 말이지요. 오늘은 결혼 43년 만에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구청까지 같이 걸어갔다가 접수창구 앞에서 멈춰선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정혜원 DJ님께 그리고 이 밤 황홀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부산에 사는 정순애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웃기기도 한 이혼하러 가다 말고 돌아온 날의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20살에 맞선을 보고 26에 결혼했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정 붙이고 사는 사이였지 요즘 사람들처럼 꽃다발 들고 프로포즈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라고 해야 흑백으로 찍힌 경주 첨성대 앞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입니다. 남편은 평생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겨우 자기 집 하나까지 올라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래도 평범하게 잘 살았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나간다. 저녁에 들어와서도 밥. 결혼 초에는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그냥 둘이만 마주 앉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버스에 어떤 손님들 탔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TV 볼륨을 조금 키워놓곤 했습니다. 말해서 뭐하노? 맨날 똑같지.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귀찮게 했나 보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말을 줄여갔고 말이 줄어드니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 시간이 서로를 더 잘 알게 해주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불만이 더 잘 보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충 말했습니다. 그래. 그만 잔다. 그런데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잠시 후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진짜네? 응, 진짜예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그동안 참고 산 거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은 항상 일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집안일도, 아이들 일도, 내 마음도 다 나한테 맡겨놓고 살았잖아요. 나 이제 당신 밥 챙겨주고 당신 눈치 보면서 나머지 인생 살기 싫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서로가 미뤄뒀던 말들을 마구 꺼내놓았습니다. 당신도 애들 편만 들었잖아. 당신은 단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 안 해줬잖아요. 마치 빚을 서로에게 청산하듯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법원과 구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한참 앞서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나도 나머지 인생은 조금 내 마음대로 살아볼란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이혼 신고를 하는 날. 전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이라고 볼펜으로 적힌 갈색 봉투. 봉투 안에는
우리가 결혼할 때 찍었던 웨딩 사진 한 장과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 제게 처음 보냈던 엽서 한 장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야, 나 제대하면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나도 노력해 볼게. 너도 나 좀 기다려주고. 상호 올림. 나는 한참을 그 글씨만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웨딩 사진 속 우리의 얼굴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어딘지 단단해 보였습니다. 둘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그냥 제자리에 넣지 못하고 가방 안에 살짝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한 대로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어정쩡한 셔츠에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뭐하노? 시작하자면서 멋부리고 나왔노.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남편은 뜬금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기분이라. 뭐가요? 인생 두 번째 면접. 첫 번째는 네 아버지 앞에서 본 거고.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노? 우리는 그렇게 어설픈 농담 하나를 나누고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한쪽에는 가족관계 등록, 이혼 신고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류를 들고 선 순간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두 분 최종 결정이신 거죠? 서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남편 얼굴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손에 쥔 서류를 꼭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손에 걸렸습니다. 어젯밤 넣어두었던 갈색 봉투였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봉투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 글씨지요? 남편은 봉투 안의 엽서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네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나?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어제 찾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원실 소음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엽서를 남편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때는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목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엽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좀 사람이었지. 그 말에 내 마음이 예상치 못하게 흔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 잠시 옆 상담실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래요? 우리는 서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 가보입시다.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은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 벽에는 가족 상담 안내, 갈등 조정 절차 이런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가장 오래된 감정부터 꺼냈습니다. 30 넘어서부터 계속 서운했습니다. 말도 안 해주시고 힘들다는 말도 안 해주시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다 그렇지 뭐 한마디로 끝내고 나는 한 번쯤 수고했다. 그 말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40년 동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요. 이제 남은 건 나랑 이 사람인데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떠셨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하면 싸움 날까봐 말을 안 했습니다. 버스 운전하면서 사고 날까봐 늘 긴장하고 살았고 집에 와서는 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눈치를 봤다고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힘들어 보였거든. 애들 학원비, 등록금, 전세금 올려달라 할 때마다 맨날 계산기 두드리는 거 보면서
나도 미칠 것 같아서 그래도 누군가는 괜찮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다 그렇지라고 말한 거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네가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었다.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 말을 이제 와서 해요? 내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뭐가요? 네가 내 말 듣고 올까 봐. 네가 우는 거 나는 젊었을 때부터 제일 못 보겠더라. 엉뚱하게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안 했어요? 그래도 안 울잖아, 지금은.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 그제야 남편이 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보다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서로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말 한 번씩만 해보실래요? 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참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편이라고 한 번만 말해줬으면 좋겠었어요. 내가 선택한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냥 괜찮다고.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그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늘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너한테 참 하기 싫더라. 하면 내가 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기고 살았던 인생이 아무것도 없더라. 버스 회사에서도 늘 눈치 보고 집에서도 네 눈치 보고 그래서 한 군데라도 내가 앉는 곳이 필요해서 괜히 집에서라도 고집을 부린 것 같다. 그게 네한테는 상처였겠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손을 맞잡지 못하고 테이블 위를 꾹 눌렀습니다. 순애야. 이름을 부른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던 거 조금만 나중에 하자. 지금 당장 말고. 네가 진짜 혼자 살고 싶다 싶으면 그때 내가 서류 들고 같이 올게. 근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살아볼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 마음 다 없어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살아보자. 그 말이 어설픈 청혼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테이블 위 물컵만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보류합시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순간 상담실 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담사 선생님도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내리신 결정이 언젠가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또 오셔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은 적어도 안 하고 헤어지는 말은 없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혼 신청서 대신 마음속에 썼던 서운함 신고서만 조금 줄이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구청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괜히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뭐 먹고 갈래? 이혼하러 갔다가 밥까지 먹고 가요? 왜? 마치고 밥 먹는 거 우리 전공 아니까.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칼국수 먹고 싶네요. 그래. 칼국수 먹으러 가자. 횡단보도를 건너며 남편이 불쑥 묻습니다. 그 엽서는 어디 있었노? 우리 결혼사진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네가 안 버렸나 보네. 당신도 내 옆에서 안 가고 있었잖아요. 나는 그 말을 아주 작게 거의 중얼거리듯 했습니다. 남편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집에 돌아와 거실 장식장 위에 웨딩사진과 함께 그 엽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동네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서툴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43년의 결혼 생활을 한 번 더 살아보기로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혜원 DJ님, 이 나이에 이혼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낸 날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또래 부부들 중에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이지.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옆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만 먼저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끔 서운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이 말을 꼭 붙여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웠다. 우리 부부도 여전히 매일 싸우고 매일 피치고 매일 후회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서류 대신 밥상을 마주 보고 있고 싸움 대신 서툰 농담 하나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날이 오더라도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다. 이 말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황혼 이혼하러 갔다가 다음 생으로 미루기로 한 69 정순의 드림 청취자님의 사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서운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다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야 서류를 꺼내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나 이런 게 서운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꺼낼 수 있었다면 이별 대신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만약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작은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늦은 위로가 되어 누군가의 굳은 어깨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잘 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